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 전문 교수 조동찬입니다. 네, SBS 전 의학 전문 기자였죠. 오늘 두 번째로 모실 초대 손님은 뚜두두두두두 막 예전에 하면 이제 MC 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이게 뭔가를 딱 쓰면 막 뚜두두두두 나오면 이제 막 성적이 쑥쑥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는 너무너무 화제가 됐던, 그런데 요즘 궁금하실 것 같아요. MC 스퀘어 지금 요즘에 어떻게 됐어? 예. 그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MC 스퀘어와 관련된 이 기업의 스토리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잠시 2부에 서 모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 1부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뉴스를 가져오지 않았고 딱 하나만 갖고 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 보건 당국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거죠. 우리 가장 흔한 약, 열나면 뭐 머리 아프면 치통 있으면 먹는 약, 타이레놀이죠. 그리고 타이레놀은 비교적 임신부에게도 안전하다고 알려져서 뭐 임신부도 뭐 자주 먹는 약. 그런데 이 타이레놀에 대해서 미국 FDA가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증, 그리고 주의력 행동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의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를 넣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일단 상황 보면요. 우리나라가 그 아세트아미노펜, 이 타이레놀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인데 이게 추정해 보니까 한 3억 알 정도가 판매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루펜, 뭐 에드빌, 이지엔 이런 거는 타이레놀과 조금 다른 계열의 약인데 이걸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엔세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수십 종류의 엔세이드와 아세트아미노펜 이걸 비교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죠. 특히 타이레놀은 임신부들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지면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진통소염제는요, 임신 초기에 쓰면 유산 위험이 높아지고 임신 후기에 쓰면 뭐 태아동맥관 조기 폐쇄 이런 것들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임신부에게 타이레놀을 못 쓰게 되면 대체약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논란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왜 임신부에게 타이레놀이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이 논란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자폐증 위험이 높다, 이거는 관찰 연구였어요. 관찰 연구란 게 뭐냐면 자폐증 아이를 둔 그런 엄마에게 임신했을 때 혹시 뭐 타이레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혹은 정상 아이를 가진 임신부에게 대조군으로 임신했을 때 혹시 타이레놀 먹었어요?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연구였거든요. 그런데 기억은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도 오락가락했었습니다. 그냥 관련이 없다, 아니다, 관련이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데 2019년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이 이전 연구와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임신 출산을 하고 나면 탯줄을 떼잖아요. 근데 그 탯줄에는 혈액이 있죠. 그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하는데 요 샘플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을 한 1000개를 모았어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 연구팀이. 그리고 요 샘플에 타이레놀,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서 상, 중, 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높은 상 그룹과 가장 낮은 하 그룹에 비해서 상 그룹이 자폐증과 ADHD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봤더니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졌어요. 이거는
기억을 의존한 것도 아니죠. 제대혈이라는 분명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타이레놀 농도가 높은 제대혈에서는 자폐증과 ADHD가 높다. 이러니까 사실 조금 흔들렸어요. 이거 진짜 타이레놀 뭐 처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체약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체약이 없다는 건 그러면 열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열을 그냥 방치했을 때 자폐증과 ADHD 위험도도 3배가량 높다는 것도 이미 확인됐거든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런 연구에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게 그 유명한 스웨덴 250만 명 대상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드러났냐면요. 예전에는 대조군을 자폐증을 둔 임신부와 그냥 자폐증을 두지 않은 그런 아이의 임신부를 이렇게 대조군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자폐증 아이를 둔 임신부 그리고 그 형제 있잖아요. 형제를 대조군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신부는 뭐 타이레놀 계속 뭐 습관적으로 먹었겠죠. 열이 났을 때. 그러면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연구에서는 안 나왔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게 공통적으로 발휘됐을 텐데 어떤 임신부는 먹었어도 전혀 정상인 형제들을 낳았고 어떤 임신부는 먹지 않았는데도 자폐증 아이를 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웨덴 250만 대상한 연구는 타이레놀은 그냥 혼란 변수일 뿐이지 우리 자폐증과 ADHD에 영향을 주는 어떤 가족력, 유전적 성향이나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021년, 2024년 계속 이렇게 혼재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랬는지는 사실 좀 짐작 가는 바는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갖고 어떤 이 소송이 하나 붙었거든요. 소송이 붙었는데 이 소송에 판사는 보니까 이게 여기 부작용에 자폐증이나 무슨 뭐 이런 거 위험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타이레놀 약이라고 해?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 판결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은 해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가장 많이 친숙한 그런 약에 대해서 뭐 자폐증, ADHD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꽤나 충격적이죠. 하지만 발표는 충격적이지만 여기 나왔던 연구들은 이미 학계에서 여러 번 검증이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세계 모체태학회는 미국의 결정을 반박하는 성명을 바로 내기도 했습니다. 타이레놀은 여전히 임신부에게 안전한 약이다. 다만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데 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주의는 분명히 주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다. 그리고 제가 미리 좀 하나 사과드리자면 제가 자폐아와 비교하는 것에서 정상 아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폐아에도 그냥 질환이 있을 뿐이지 정상이죠. 그러니까 자폐아, 정상아 이호고는 제가 틀리게 잘못 오류를 범한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와 산부인과학회 어떤 입장이냐? 일단 식약처는 뭐 보도자료를 냈어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런데 식약처 이미 면밀하게 검토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식약처들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왔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게 영국 식약처거든요. 영국 보건당국은 아니야. 미국의 결정 뭐 우리 안 받아들이겠어. 여전히 그러니까 아세타미노펜 계열은 임신부에게 안전한 약이야.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결정을 뭐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대한산부인과
학회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식약처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소속 교수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인이 임신부에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 스테로이드는 태아 기형 위험이 확인돼서 임신부에게 쓰면 안 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이런 금기약을 임신부에게 썼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임신부가 루푸스 환자였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죠. 루푸스 병이 진행되면 임신 자체가 유지되지 않고 설령 임신이 유지되더라도 훨씬 태아에게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갖고 있는 악영향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효과를 따져봤을 때 쓰는 게 더 나아서 처방했다. 원래 약이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타이레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냥 고열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타이레놀을 쓰는 것. 이거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면 고열 환자에게 타이레놀을 썼더니 자폐증, ADHD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연구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는 타이레놀을 권장하고 싶다. 열이 난다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오늘 타이레놀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특히 임신하신 분들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1부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2부 조동찬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MC 스퀘어의 대표. 그 회사 이름이 GOMC죠? 네, 그렇습니다. GOMC 네. 대표 이명현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비욘디 시청자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MC 스퀘어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대학교,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 네. 그 고등학생 1학년을 과외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뭘 갖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걸.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를 하면 뭐 잠을 잘 잔대요. 그래서 그런 거냐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의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은 되게 전쟁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수면 패턴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잠자고 싶은데 못 자고 막 그래서 제가 한번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일주일을 빌렸는데 그 기간을 너무 잘 보냈어요. 제가.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저의 개인적인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쨌든 회장님도 만나게 뵙고 그랬는데 그런데 MC 스퀘어 근황이 되게 궁금해요. 요즘 MC 스퀘어는 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벌써 MCSK 나온 지 35년 됐죠? 35년, 네, 예. 35년 예.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MCSK를 애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비욘디에도 시청자분을 만나게 됐네요. 아직 학습에 관련된 집중력 프로그램 제품이 있고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35년 전에 네. 그 학습 집중력을 높여주는 제품 여전히 있고요. 네, 여전히 있고 이것을 이제 신제품화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작은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옛날에 굉장히 번거로웠죠. 네. 지금 굉장히 심플해져서 그냥 호주머니 안에 포켓 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30년 그러면 동안 잠깐만요. 네. 왜냐면 이제 그 MC 스퀘어가 이 시각과 청각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시각과 청각 중에 잘 아시다시피 청각이 70% 이상을 우리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있으면 물론 더 충분한 릴렉스나 또는 컨센트레이션이 되겠지만 시각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죠. 네, 안대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안대도 써야 되고 또 비과민자, 광과민 가민자들, 간질 환자들, 자기가 간질 보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각을 배제하고 시각을 버리고 청각으로만 충분히 유도가 되게끔.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 이게 좀 묵직한데 제가 뭐 버즈 예를 들면 저는 삼성 거를 잃어버려서 좋습니다. 좀 저렴한 걸 샀는데 아주 좋아요. 거기다 연결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버즈에 이 제품을 해가지고 누르면 두두두두두 음을 들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거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새 우리 불면 시장,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60대 이상 시니어들한테는 이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데이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년 동안 저희 옛날 집중력 프로그램에는 수면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1,500명의 장학생을 만들면서 그 장학생 수기를 하나하나 1,500명 거를 다 검수한 결과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수면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동찬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 시장을 제가 배제할 수가 없었고 저는 희망이었고 블루오션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검수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잠도 잘 잤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검수라는 걸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돈을 물론 임상을 해야죠. 임상을 했죠. 이게 MC 스퀘어의 다른 점인데. 저는 100% 임상합니다. 이게 검수를 한다는 게 실은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하고 광고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임상시험은 돈이 많이 들고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쉽지 않죠. 임상시험이라는 거. 검수했다는 게 임상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면 뭐 내가 잘 오게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임시스퀘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임상을 했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느냐,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시스퀘어가 이런 거였죠, 사실은. 네. 사실 저희가 지금 35년 동안 30편의 임상을 했습니다. 30편이요? 네. 네.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하셨나요? 거의 1년에 한 번꼴이고 어떤 해는 1년을 거르더라도 1년에 두세 편 정도 임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전 재산이 지금 다 털렸어도 네. 임상 에비던스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저희 마지막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면에 대한 이 임상에서 너무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 혹시 뭐 그런 거 보여주실 자료가 있나요? 예. 표준과학연구원의 자료인데요. 네,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임상을 한 겁니다. 예. 표준과학연구원의 자료인데 제가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걸려요? 지금 지금 걸리고 알겠습니다. 있어. 예, 천천히 할게요. 예.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나라 표준과학연구원 자료가 SCI 논문에까지 통과가 된 거죠. 네. 국제 저널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고마운 임상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수면하면은 대체적으로 약을 의존하시거나 네. 내지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베개를 바꿔본다든지 네. 뭐 침구를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것에 의존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그럼 뭘 믿고 의존해야 될까 하는 네. 이 의구심을 떨궈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광고로 팔아먹는 MCS퀘어가 아니라 임상에서 과학적으로 밝히는 MCS퀘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네, 이거 자료에 보시면 됐나요? 연결됐나요? 네. 네네. 지금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수면에 대한 표준과학연구원 2017년도부터 임상을 했습니다. 네. 17년, 20년,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대건설에서 이제는 저 새로운 아파트에 빌트인 시키는 MCS퀘어 수면음을 빌트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왜냐면 지금 네. 2006년부터 임상을 했어요. 2006년에 미국 가서 했죠. 미국 가서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네. 그때 왜 미국에서 하신 거예요? 제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아니 이제 MCS퀘어를 300만 대씩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러는 거예요. 광고 잘해서 팔아먹는다고. 네. 저 이게 그 정말 네. 자존심을 떠나서 치욕적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뭐 국가 서울대 여러 임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도전을 했죠.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임상을 해갖고 오면 좋겠느냐. 네. 그랬더니 세계적인 브레인 의과대학 가서 해가지고 오면 네. 인정을 할 수 있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미국을 뒤졌어요. 막무가내로. 네. 예. 막무가내로 뒤지고 온갖 네트워크를 다 발현해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네. 브레인 의과대학을 신경의과대학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가서 만나주지도 않는 의사를 네, 안 만나줬겠죠. 안 만나주죠. 안 어디 만나주죠. 대한민국 2006년 뭐 대한민국의 의사도 아니고 어떤 아줌마가 어떤 그렇죠. 그들에게 보기엔 어떤 아줌마가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뭐 한국에서는 그때 상장사 아줌마였죠. 물론 한국에서는 좀 그래도 상장사였으니까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아니 그 미국의 그 대학의 교수들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말도 못하죠. 뭐 저 말고도 숱한데 하여튼 제가 복도에서 남자 화장실 앞에서 거의 2시간, 3시간씩 진을 치면서 기다렸어요. 너 왜 나 기다리냐는 거예요. 콩글리시로. 난 당신을 만나야 될 큰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네 패션에 내가 감동 먹어서 30분만 얘기를 듣겠다. 그런데 제가 트렁크예요. 근각 온 십몇 년의 에비던스를 다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벅벅 우기는 영어 그 안 되는 콩글리시로 바디랭귀지까지 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30분이 지났죠. 당연히. 30분 넘었죠. 내가 자꾸 시계를 보다 나중에는 콩 자더라고요. 안 보고 1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임상을 해봅시다라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그러니까 그 미국 의과대학 유명 의과대학 교수가 신경외과 교수가 사실은 누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만 만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암만 아니 뭐야 뭐 잡상인 취급하는 거잖아. 근데 화장실에서 2-3시간 기다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 보니까 거기는 택시를 타고 쫓아다녀야 돼요. 이 교수님이 수술실 가면 제가 4일을 쫓아다녀서 마지막 4일? 날 네. 거의 3시간 만에 만난 거고요. 4일을 쫓아다니는 당연히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수하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에 예. 네트워크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한국 뭐 너희 사우스 코리아에 도대체 누구야? 박세리밖에 기억도 네. 없는데 그런 시절에 가서 얼마나 제가 MC 스퀘어에 대한 애증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을 명예회복 시켜주고 싶은 그 갈망이 정말 대단했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돈이 있을 때니까요. 네, 무조건 도전했죠. 결과적으로 그 임상한 게 2년을 했습니다. 2년 임상해서 결국 2006년에 미국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미국 방송에 어디에 나왔어요? 미국 ABC 방송에 나왔죠. ABC 방송에 나왔어요.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니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제가 나중에 의학을 전공하고 나서 MC 스퀘어에 대해서 가장 놀란 점이 이 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2008년에 기자가 됐었는데 2008년에 이 수면을 안다, 집중력을 높인다 이런 여러 파형에 대해서 국내 제품 중에 임상을 한 것은 MC 스퀘어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할 필요도 없었고 아니, 그냥 뭐 광고만 해도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장학생들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뭐 잘 팔아먹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제 개인의 야망이나 자존심을 떠나서 전 정말 이 잘 쓰는 소비자분들의 그 자존감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에비던스에 대한 결과에 희열을 좀 맛보게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물론 돈 벌면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 뉴스 나간 거를 한번 아니 그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뭐냐면 아까 현대건설인 아파트에 그 연결되잖아요. 현대건설도 뭐냐면 되게 유명한 건설, 그러니까 요즘에도 괜찮나요? 건설 회사가 요즘에 너무 현대는 괜찮나요? 건재하죠. 아, 부럽네요. 저희 친정, 그래서 건설사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쪽에서도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무언가를 들여 놓으려면 그쪽 보고 체계에서 너무나 당연히 수십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에비던스 임상 시험만 있는 거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조사를 거의 1년 넘게 했고요. 저희하고 MOU 맺은 지가 벌써 지금 4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고 지금은 신사동 그 분양하우스에 지금 저희 빌트인 음원이 빌트인 돼서 홍보관에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어요. 올해 11월 초까지는 힐스테이트 이제 송도 4차 게스트하우스에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건설에서도 저희 에비던스가 정말 메디컬적으로 학구적으로 임상이 안 돼 있었다면 채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그럼요. 뭐 음악도 많고요, 뭐 SRM도 많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다 검증을 안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MC 스퀘어가 살아있는 존재감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에비던스, 임상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대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면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 가장 뭐 조금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임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SCI 논문이 워낙 기니까 제가 먼저 구조를 설명하면 입면 시간이라고 하죠. 누웠을 때 잠이 드는 시간. 잠이 드는 시간이 보통 20분 60초, 20분 50초 정도 걸리는데 저희 겔 MCSQ를 쓰고 나면 5분 40초. 결국은 이제 15분 이상 절감이 되는데요. 교수님은 불면에 대해서 힘들어 보시지 않으시니까 모르겠지만 밤에 1분은 엄청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그 책을 썼고요. 왜 썼냐면 제가 불면증에 너무 시달려서 잠을 잘 자고 있나요? 제가 지금 잘 자고 있습니까?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제가 불면증을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정말로. 그러셨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온갖 수면제 안 먹어본 거 없고요.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일단 저는 겸손해져야 된다. 네, 뭐 네. 이런 생각으로 네. 한 건데,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여기서 MC 스퀘어는 그 책에도 썼잖아요. 그럼요. 쓰셨죠. 네. 그래서 그 책이 보고 전화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 예. 진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따로 그 책을 샀습니다. 네. 100권을 감사합니다. 사갖고 막 나눠줬습니다. 너무 좋아서. 결국은 SCI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인면 시간이고요. 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또 각성파가 나오는 거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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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때문에 잠의 질, 수면의 질이 나쁜 거 아시죠? 네. 내 각성파가 현저히 줄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많이 들죠. 왜냐면 자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임상 시험을 할 때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참가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EEG 검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EEG 검사 우리 병원에서 할 때 얼마죠? 거의 50만 원 얼마인가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실험이에요. 되게. 그래서 힘들었지요. 근데 그 실험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 의료기기로 파는 것도 아니고 뭐를 네. 그렇게 임상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네. 실은 대단히 그러니까 뭐냐면 비사업적인 마인드?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자칫 망하는 마인드예요. 네. 근데 이 실험 결과가 있으면 다른 후세 사람들은 좋겠죠. 이 실험 결과를 맞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각성파가 줄어들기도 하네. 인면 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각성파가 줄어든다는 건 또 뭐냐면 깊은 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틸록스 수면 유도제 인면 시간은 단축시키지만 각성파를 없애지는 않아.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잠이 N3, N1, N2, N3인데 네네. L3까지 못 가게 못 가죠. 해요. 못 네. 가게 해요. 지금 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있어서 절대로 수면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네. 프로포폴도 마찬가지입니다. N3까지 가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실험을 할 때도 우리 실험 대상 박사님들이 그래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도 아닌데 다 뭐래요? 발표도 못하는데 다 PR도 못하는데 이거 왜 해요? 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대계로 제가 MCS케어의 대표이사를 못하는 이후 10년, 20년 대계로 이걸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남게 하고 싶습니다가 제 작은 미천한 소망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현대건설과 저희와 손잡고 세 번째, 네 번째 임상 유산 테스트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MCS 케어죠. 실제로.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실은 어려움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네. 일단 그런데 그 얘기 지금 나온 김에 할게요. 이렇게 임상 되게 35년 동안 30편을 했고 첫 번째 임상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2008년에 미국 이 임상 요거를 딱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는 일면식도 없던 그렇죠. 시기죠. 전혀 회장님을 알지도 못하는 못할 때죠. 시기였는데 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MC 스퀘어가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35년 전에는 삼성전자보다 현금이 많다. 네. 그렇게 잘 나간 회사였는데 중간에 부도가 났었죠. 부도는 정확히 아니고요. 부도는 아니고 아닌가? 네. 예. 어떤 건가요? 이게? 부도는 절대 안 내고 제 개인 걸 다 부도는, 털어서 부도 막았습니다. 네, 상장 폐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가 됐군요. 네, 예. 저희가 97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네, 97년도에 네. 1997년도에 예. 2010년도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2010년도에 네. 예.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굉장히 벤처의 대표적인 네. 주가였었고 네. 그때 뭐 다 잘 나간다고들 했죠. 네. 그러니까 상폐된 여러 가지 경영자의 부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납입 들어온 네. 기업 사냥꾼의 네.
그 마지막 말로를 아주 점을 찍어줬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업 사냥꾼이 달려든 거죠. 달겨들어서 들어와서 저희가 검찰 고발하면 바로 상패가 네. 거래 정지가 되고 네. 상패가 되는 과정을 겪었고 저는 다시 그들을 고발했고 네. 또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3, 4년 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게 교도소에 들어갔죠. 네, 기업 사냥꾼이 들어갔죠. 교도소에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들어갔죠. 그런데도 그렇다고 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 피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회사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사경을 헤매는 거죠. 사경을 네. 그렇죠. 저는 정말 죽으려고 약도 모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저희가 창투회사도 갖고 있었어요. 네. 창투회사가 뭔가요? 벤처 창업 투자 뭐 이런 거죠. 벤처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대우 벤처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저희가 갖고 대양 있었는데 창투를 인수해서 그것도 제가 다 팔아야 되고 네, 팔아야 되고 그건 사실 좀 알짜 기업이었는데 거기 실패한 투자도 있고 성공한 투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 팔아서 그걸 다 빚을 갚아야 됐고 제가 그 시기에 바로 법정 관리를 집어넣었어요. 네. 제 손으로. 네. 법정 관리를 넣어서 1년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했군요. 네. 근데 그럼 부도는 아니네요. 부도 아니죠. 예, 부도는 서운합니다. 죄송해요. 낸 적 없습니다. 네. 부도 낸 적 없고 법정 관리를 들어갔고 거기서 어쨌든 1년 만에 졸업을 시켰네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네요. 그래서 거의 다 2008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죠. 네, 그렇죠. 그거랑 겹치면서 죽었다. 이제 끝났다. MCSK 이제 끝났다. 사망이다. 다들 죽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그 꾼들은 저한테 와서 MCSK만 팔아라. 특허랑 팔고 그리고 너 몇십억 챙기면 회사 그냥 파산시켜라. 네. 근데 저 그렇게 못했어요. 자,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되게 이거는 나쁜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히 저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은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가던 그런 어마어마한 거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했다면 원래 바닥에 했던 것보다 그 상실감은 훨씬 더 컸을 테고 그런데 거기서 일단 당시에 2008년도에 몇십억이면 2008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1990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가격이 3억 이 정도는 맞더라고요. 그 2008년 정도 되면 그래도 10억이 안 되는 10억 안 됐죠. 안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몇십억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한 7, 8채 정도의 가격을 준다면 살 수 있죠. 그냥 그 돈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2채 사고 차 사고 골프 하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걸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글쎄 제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요. 미쳤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거부할 때 잠시 흔들리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제일 지금도 무서워하는 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러니까 요 책임감 누구에 대한 책임감인가요? 저를 믿고 따라준 주주들이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됐으니까 사실은 주가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는 거지만 회사는 부도가 났으니까 아직까지 팔 수는 없지만 있는 주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넘겨서 팔면 회장님은 몇십억 원 챙기는데 어쨌든 그걸 상장 폐지된 주식일지언정 갖고 있는 주주들은 그냥 그게 완전히 꽝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인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냥 책임감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믿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주들이 저를 신뢰하시는 거죠.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넌 다시 할 거야. 주주분들이. 그리고 대회 상패되면 와서 부시고 난리들을 친다는데. 그렇죠. 멱살 잡고 집에 있는 차, 냉장고 다 가져가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 상패되는 날 저는 그 전날서부터 그냥 회사에서 야전베드 깔고 잤어요. 전화 다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전화 24시간 전화 다 받고 우리 임원들은 집에 들어가라 쓰러진다 전화기 뺐고 이랬지만 저 전화 다 받았고요. 주주들을 거의 매일 몇십 명씩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피골이 상접될 정도로 네. 만났고요. 그 주주분들의 고마움은 바카스 사다 주시고. 아, 주주분들이. 네. 내가 주식을 샀는데, 네. MC스퀘어 주식 샀는데 상장 폐지됐어. 아, 그럼 당연히 화나죠. 근데 그런데 바카스 사다 이렇게 주시고. 막 따지고 뭐 했는데 회사에 전화했는데 다 받아줘. 다 뭐 몇십 명이 만나죠. 저는 해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근데 저는 매일 울었어요. 아. 매일 울고, 매일 울면서도 제가 이제 유관순 누나 나온 학교를 나왔거든요. 어디죠? 유관순 님. 이화여관 이화여고, 나왔는데. 예. 아, 이 명문고등. 유관순 누나가, 유관순 언니가 이 심정이었구나. 아. 왜 국가를 위해서 그 호련한 순결한 처녀의 몸을 죽여야 될지, 네. 바쳐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때는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미 내 인생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면서도 웃고, 웃으면서 울고, 울고 웃고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 매각할 거 매각하고 법정 관리로 들어갔죠. 법정 관리에서 결과적으로는 1년 만에 승리를 해서 아웃을 했습니다. 법정을 아웃을 했고. 네. 근데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이제 다시 사는구나 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상륙을 할 뻔했는데 제가 법정 관리를 졸업하기 전에 네. 그 난리가 나기 전에 이태리에서 통증 치료기를 네.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가져와서 제 특징이 개발해 놓고 상용화 시키지 못하는 걸 상용화해서 네. 마케팅 시장을 창출하는 게 제 네. 특징이었죠. 네. MCSK도 원조 기술은 미국에 사장돼 있는 거를 네. 제가 한국 걸로 만든 거고요. 네. 그 페이스크림블러라는 통증 치료계. 네. 이것도 뭐냐면 뇌로. 예. 통증을 어떤 파형으로 맞습니다. 통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어떤 기전이냐면 예전에 제가 신경외과잖아요. 신경외과는 뭐냐면 척추에다가 어떤 전기 장치를 심어서 어떤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이나 이런 것들의 신호는 전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기적인 어떤 조작이 통증을 감소시켜준다는 그런 가능성은 늘 의학계의 화두였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제품이 네. 개발해냈는데 네. 얘네들이 이거를 잘 보니까 제품만 못 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개발해놓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데 임상도 못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예, 임상도 못하고 있는 거를 사장님이 대표님이 보시고 네. 저거 잡아야 되겠다 하신 네. 거죠. MC 스퀘어도 사실상 그렇게 그런 잡으신 식의 거고. 잡은 예. 거죠. 잡아서 또 제 특기가 임상이잖아요. 네. 임상을 또 두들기고 그렇죠. 한 예. 거죠. 그것도 미국에서 임상을 했고요. 이것도 미국에서 임상했어요. 그 당시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예. 남편의 동의도 못 받고 네. 제가 이제 털어서 하고, 일단 나는 이걸로 MCS케어 환불 꺾인 네. 이 마켓 시장을 다시 살리려면 저는 MCS케어가 B2B 시장, 네. 그리고 수면 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학생 수가 엄청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예측. 이거는 그냥 그 아줌마의 직감인데. 사업자의 감각. 네, 감각이 시대를 읽어내는 시장의 감각인데 맞아 떨어졌던 네.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크림블러를 FDA를 통과를 하고 네. 미국에서 잔스나키스, 앤더삼 센터 이런 네. 데서 다 임상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 존스 홉킨스 뭐 현재 뭐 이과대학 랭킹 세계 1위인데고 MD 앤더슨도 네. 뭐 10위 안에 드는 명문이죠. 왜냐면 MD 앤더슨은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암 환자들의 통증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는데 임상을 존스 홉킨스하고 네. MD 앤더슨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MC 스퀘어 회사가 이게 임상만 보면 간단한 회사가 진짜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그 임상을 끝내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거꾸로 FDA를 받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네. 허가를 받았는데 네. 그 자료를 갖고 우리나라 다시, 식약처를 통과하는 네. 건 되게 어려웠죠. 네. 근데 그때 왜 어려웠나요? 뭐 못 보던 거고 동종 제품이 없고 뭐 수입이고 막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기술을 좀 상용화해서 제가 만든 거서 완전 메이드 인 국산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그 난관 속에서 FDA를 먼저 받고 KFDA를 뒤에 받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료를 받아야 돼요. 예, 등록해야죠. 그래서 신의료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륙을 했죠. 출시를 네. 했죠. 네. 잘 나갔죠.
처음에. 네.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1년 동안 신의료 페인 스크램블러로 빚을 갚았죠. 아, 빚을 다 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60억을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맨 땅에서 헤딩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시로 나가면 네. 5년 안에 네. MCS 케어를 이제 다시 다시 꽃피우겠다. 네. 네, 그런 야심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게 몇 년 안 가. 네. 우리나라 식약처 상점분들이 네. 유사품을 창출시켜 주시는 바람에 네. 그걸로 방송도 하셨지만 조 교수님 네. 이게 한 번 이제 또 데미지를 이거 죽을 고비를 또 넘겼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는데 왜 신의료 기술에서 또 뭘 한다는 거야? 왜냐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냈으면 이미 이제 제품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병원에서 쓰려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청구를 내면 또 그 네카라는 한국보건의료원의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 기술을 또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카의 신의료 기술 인증은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중복 저는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네카 분들이 들으면 되게 서운하실 거지만 네카가 신의료 기술을 인증하는 목적만으로 있다면 네카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카 그 뭐 행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식약처가 허가를 했으면 나머지 보험에 적용할 거냐 아니냐는 그냥 건강보험공단이 그렇죠. 결정하면 돼요. 심평원. 이 결정하면 되는데 이걸 괜히 중간에 뭐 이걸 그러면 거기서 허가를 안 하면 붕 뜨잖아요. 그럼요. 식약처는 왜 허가를 한 거며? 그러니까 나라의 인력이 이상하게 두 번 쓰이는 예.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겐 허들이고 이거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 낭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그것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이거는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련 동종 제품이 몇 개가 네. 출시됐었죠? 9개인가요? 11개. 11개. 네. 11개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나 저거랑 MC 스퀘어에 똑같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전기장치잖아. 나도 전기로 똑같이 써.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임상을 존스 홉킨스 MDS 해가지고 돈을 그때 얼마나 쓰셨어요? 임상하는데? 임상하는 데만 거의 한 20억 넘었죠. 20억 넘겠죠? 네, 30억 가까이 됐죠. 그렇죠. 네. 미국에서 그렇게 하려면 네. 사실은 그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건데 하나도 돈 안 들이고 이걸 뚝딱뚝딱 하고 만든 게 식약처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니까 11개나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의 거죠. 저희가 이제 대형 병원에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를 얘네들이 2천만 원, 1,500에 네. 뚝딱뚝딱한 무슨 라디오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모양만 네. 겉 사출을 해서 파니 이거는 거의 죽었죠. 네. 거의 또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이렇게 똑같다고 만든 제품이 예를 들면 동종 제품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환자에게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에비던스가 하나도 없어. 얘는 얘 거랑 없죠. 비슷해. 전파적으로 비슷해. 실은 달 따져보면 전파적으로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아니었죠. 전혀 다르죠. 그렇죠. 파형도. 그런데 지금 이거 식약처는 또 계속 관계가 좋으셔야 되니까. 식약처 관계자분들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식약처는 엄청 싸우셨죠. 엄청 싸웠죠. 네, 저도 제가 이제 그걸 제보를 받고 네.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선의에 예를 들면 우리 저는 맨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후손들이 나의 후배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환경이면 좋은 방향의 후배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늘 염두에 두는데 이렇다면 나의 후배들이 열심히 임상해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죠. 안 하죠. 남이 누가 한 거 보면 제가 30억 들여서 했네. 난 그러면 비슷하게만 만들어서 똑같이 싸게 팔아 먹어야지 그렇죠. 하는 사람들만 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 망해요, 사실은. 나라 망하고요. 이 R&D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죠.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의 그 R&D의 정신도 없어지게 되고요. 네. 결국은 이 생존 능력이 이제 국가의 생존 능력도 사실 위험해진다고 봐야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그거 또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망했어요. 또 망했죠. 네. 또 망해갖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이유는 네. 네, 이유라기보다 살아있는 비결은 제 주변에 감사한 주주 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주주분들 돈도 빌려주죠. 감사한 주주분들 얘기 좀 하세요. 네. 저 주주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주주분들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고요. 네. 지금도 너는 해낼 거야. 너는 해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든 거는 제가 네. 이거를 털을 수가 없는 게 네, 버릴 수가 없는 버릴 수가 없는 게 저를 믿고 계신 분이 제일 무서워요. 네. 저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네. 사람. 어떤 권력작도 어떤 재벌도 저는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기다려주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 조 교수님 앞에 살 수 있는 네. 그런 비결이고요. 지금 수면의 제품이 1차 나온 제품은 홈쇼핑에서 매진을 때렸어요. 아, 네. 좀 네. 형편 네. 좀 나아지셨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네. 좀 나아지고 있고 중국 같은 데서도 지금 굉장히 손을 뻗쳐오고요. 네. 중국 전용 학습용 아까 보여드린 네. 이거 그리고 수면의 제품도 거기도 부가가치가 높은 네. 제품을 찾고 있어요. 네. 수면 시장에서 지금 살아나야 되는 기로에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수면 제품이 아무래도 지금 약물에 의존하고 그리고 그 뭐 자꾸 바꾸는 침구, 베개 이런 네. 거에 많이 식상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수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면 베개 이 부분의 에비던스 레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개 보도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격대는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얼마예요? 네, 네. 요건 얼마예요? 지금 요 학생용 집중력 전용 프로그램이 29만 9천 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보이시는 요거는 뭐예요? 네, 요게 이제 수면 제품 신제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 이 제품 참 그 디자인적으로 홍콩 전시쇼에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49만 9천 원으로 이건 좀 비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대략 29만 9천 원이니까 30만 원. 네, 이건 50만 원이네요. 40만 원대로 네. 지금 책정하고 네.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뭐 멜라토닌을 먹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먹어도 사실 이거는 1년, 2년, 3년, 4년 네, 이렇게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잠 못 드시는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싸죠. 비싸죠. 이게 네. 29만 9천 원이고 이게 49만 9천 원이면 비싼데 실은 이게 35년 동안에 30편의 SCI 논문급의 임상이 네.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게 좀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거는 입면 시간이 줄어들고 2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고 각성파가 제거돼서 깊은 N2, N3 잠을 유도한다는 게 EEG로 확인된 제품이라는 게 다른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입면 시간 20분은 정상인의 입면 시간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불면에 고생을 하시는 분 입면 시간은 저도 옛날에 막 이 사건 터졌을 때 못 자고 그럴 때 40분, 1시간, 2시간. 네. 입면 시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거를 줄여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부작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MC 케어나 페이스크림블의 특징? 부작용이 없다. 저는 부작용 없는 제품만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 어떤 왜냐면 이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강도를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임상시험에서 예를 들면 강도를 좀 높이면 이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는 그렇죠. 애드버스 이펙트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정성과 효과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실은 이 제품은 가장 중요한 게 임상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인데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수십억 들여서 근데 30편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7, 80억에서 100억 가까이에 예. 그동안에 저희가 돈이 있을 때부터 해온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폐가 된 게 2010년이거든요, 교수님. 네.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 됐어요. 15년이죠. 15년을 보릿고개에서 네. 추가 임상을 계속 하고 산다는 거는 또라이라고 그러네요. 얘기하는데요. 형편이 좋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그 페이스크램블러 때문에 또 잘 안 하시고, 잘 나가다가 나가다가 또 하시고. 네. 그런데도 계속 임상을 하고 네. 계시고.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꽃 피우는 네. 시대가 올 거고요. 지금은 주주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못 포기하시죠. 그냥 뭐라고 포기하시면 제가 포기했겠죠. 끝까지 해. 끝까지 하라고. 네.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계획한 대로 끝까지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네. 무조건 믿어주고 기다리시니까 제가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고요. 어떻게든 키워 살리겠습니다.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급하면 하느님 찾게 돼 네.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네. 동물로도 좀 확대를 하셨어요. 갔습니다. 그것도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지금 MCS케어의 수면 시장을 진입하면서 제가 그 반려견 시장이 성장하는 거를 또 봤어요. 네. 욕심이 나잖아요. 네. 네. 살살. 네. 근데 이제 우리 독신 친구가 아주 극성 맞은 애가 있어요. 강아지가. 네. 근데 걔가 나만 가면 지저대고 네. 난리고 걔 아래 위층에 그 빵 날르기 바빠요. 그 지금 민원이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MCSK 에브리데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생아 애기용도 제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울음끝이는 네. 신생아 울음끝이는 거와 이 강아지와의 그 웨이브 파형의 시뮬레이션한 네.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거기서 착안해갖고 에브리데이를 한번 줘보자. 네. 그래서 에브리데이를 24시간으로 제가 작동을 조작을 해갖고 줬어요. 네. 얘가 신기하게 3일 만에 연락 왔어요. 야, 줄었어. 뭐가 줄어? 짖는 게 줄었어. 오케이. 개발 들어갔죠. 네. 개발 들어가서 반려견 시대 1500만 시대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저는 주주들한테 네. 또 저를 믿고 따라오는 임직원들 네. 그리고 저 노후 네. 이런 거를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개발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반려견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물밀이 와서 뭐 정급하면 진짜 반려견 특허를 팔을까? 이런 정도까지 마음을 먹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반려견 사람 아니까 너무 회사가 어려우면 네, 네. 반려견 요것도 특허가 네. 있으니까 네. 외국에다 팔을까? 네. 정급하면. 그죠. 오직하면 이렇게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우신 거네요. 네, 그럼요.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다고 징징거릴 수 없는 입장이 기업의 입장이고요. 네. 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수면에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옛날 집중력 제품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이렇게 찾는 분들에 대한 도전을 저는 해드려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제가 글쎄요. 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드라마에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예. PPL이라면 원래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네. 작가님들 아예 드라마를 각본을 쓸 때부터 어느 제품 PPL이 섭외가 되면 그것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MC스퀘어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데 드라마에 등장했던 거.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띄우긴 했는데요. 응답하라. 네. 네.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4. 1994.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왔었죠. 네, 지금 나오나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잠깐만 볼까요? 네. 되게 재밌었죠. 네, 저건데. 네. 저게 MC스퀘어가 나온 건데 저게 PPL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너무 재밌었죠. 왜 나온 네. 건가요, 저게? 나중에? 아니요, 어느 날 PD께서 PD에 전화가 오셨어요. 네. 제품 좀 출연해 주실 수 있냐고. 네. 아, 그래요? 어디인데요? 응답하라. 웰컴! 갖다 드렸죠.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진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나중에 우리 소비자한테 제가 들었잖아요. 저거를. 네. 저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서치하니까 저게 야, PPL을 줬어도 돈을 줬어도 저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거의 제작진 뭐 PD나 작가나 어떤 분들 중에 분인 것 같아요. 그 쓰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처럼 맞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MCSK에 대한 향수, 예. 좋았던 기억. 저기서도 이제 잠자는 게 나옵니다. 잠자는 게 나와요. 공부하라 그러니까 잠자는 프로그램을 잘못 눌러놓고 자는 거예요. 그런 유머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이 응답하라 1994 제작진분도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티 안 내고 도와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신다면? 뭐 이게 너무 많아서 표현할 정도가 없는데, 사실 우리 옆에 계신 조 교수님도 MCSK를 정의롭게 봐주시는 분이고요. 뭐 각 기관마다 굉장히 많죠. 설채연 교수님도 이거 제가 PPL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저희 반려견 제품을 갖고 나가셔서 방송에 틀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또 반려견 제품이 떴었죠. 참 어느 교수님이요? 설채현 수의사님. 아, 수의사님이요? 네. 이분도 PPL 전혀 안 했고 아니에요. 안 드렸고 안 드렸어요. 돈 하나도 안 드렸는데 제품만 보자고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잠깐만, 설채연 그분 이거예요. 네네. 수의사분인데 MCSK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받았어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반려견 저걸 제가 이거 복 아닙니까? 복. 근데 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주님들의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의 은혜에 입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 몸이 아니고. 근데 저는 저 수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살 때는 논문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하셨죠. 논문 검색에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없죠. 다른 건 안 나오니까. 특히 반려견 시장에는 논문, 저희가 서울 근데 수의대 저거는 PPL이 아니라고 보기엔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강아지가 너무 말을 우리 거 틀어주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요. 하늘이 도우신 거죠. 뭐 저희가 서울수의대와 건대수의대를 다 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 할 필요 있냐 그러는데 서울대 수의대, 건대 수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명문 수의대에서 다 임상했습니다. 한 거죠, 실험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쪽만 하면 뭐 또 한쪽에 편파적인 의견이 나올까 봐 또 없는 빚내서 또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상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그 떳떳함과 뿌듯함과 이 짜릿함은 정말 많은 CEO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일단 당당해지죠. 정당하게 권하고 싶어지고 저희의 제품을 정당하게 정말 잘 쓰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검증했으니까 정말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 보람을 느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 근데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자, 이거 얘기해 볼까요? 지금 막 되게 어려우셨는데 사실 원래 MC스퀘어는 대표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남편분이셨잖아요. 남편을 대표로 하고 저는 실장, 이사로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공동 대표로 한 게 2001년이었어요. 2001년? 어떤 이유가 있어? 아마 주변에 항의가 있었나 봐요, 남편한테. 우리 남편은 저를 꽁꽁 숨겨놓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공동 대표가 됐고, 그때도 주가 나 새로운 신제품 문제로 이제 제가 늘 도전하는 사람이고, 저는 남편한테 좀 부부 경영이지만 한 길을 가긴 했지만 상당히 반대적 의견을 많이 내는 야당적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상장사 중에 부부 경영 중에 노선이 2개가 아니어서 직원들이 한 길만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특이점이었고, 저는 보수적인 또 남녀의 보수적인 생각 속에 시어머니 시부모를 25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따랐습니다. 근데 결과는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따른 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동대표가 됐고, 단독대표가 된 건 2007년도예요. 단독대표가 된 이유는 주주들의 원성. 이제 바이오나 에너지 사업 이런 거에 실패를 하다 보니 단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죠. 우리 회장님이 내려오시게 되시면서
단독으로 해봐라. 네. 그래서 단독으로 얼떨결에 둘러본 게 네. 빗덩어리를 많이 둘러본 네.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참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비욘디의 시청자분들 그 진심으로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질문인데요. 저희가 한 40분 정도에는 내야 돼서 임명현 회장님의 인생에 있어서 네. 기업이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은 철저한 시장 질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상생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협력업체나 소비자나 시장과의 상생하는 리더. 제가 다시 일어선다면 시장 논리, 시장 질서에 맞는 상생하는 리더가 되는 기업이 되고 싶다. 기업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다 못한 미련이 한이 맺혀 있고, 또 지금 이후에 저의 후계자가 나와서 뭐 자식은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 나아간다면 저는 정말 간곡하게 시장 질서를 위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상생해라. 협력업체와 상생하고 시장과 상생하고 소비자와 상생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리더가 돼주기를 바라는 게 제가 기업의 정신 아닐까. 저는 거창한 철학이나 거창한 이론을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상생. 이게 드라마에서 보는 기업 CEO와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겠죠. 드라마에서 보는, 저는 기업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기업 CEO들은 주변 거 다 먹고 다 잡아먹고 먹혀봤잖아요. 먹혀봐서 상생하자. 근데 보면 기사들도 잘 나와요. 무슨 매경이든 어디든. 그 기자님들도 사실은 우리 기자님들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분들이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신대요. 그래서 야, 거기 저 MCSK 임명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기사 내면 좀 잘 읽어봐. 잘 좀 써봐. 이렇게 해주시나 봐요. 제가 빚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도와주시는 분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뭐 드라마 제작, 그다음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수의사 선생님, 그리고 기자들, 후배 기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명훈 회장님과 뭐 안면이 있는 분들은 직접 기사를 안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젊은 기자들도 되게 깐깐한데 그 깐깐한 기자들이 계속 잘 써주는 걸 보면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찾아보셨겠죠. 찾아보시는 게 이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임명현 회장님에서 인생이란 뭐?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은 총칼만 없었지 전투였어요. 지금은 이 총칼 든 전투보다 더 무서운 게 있구나. 섭리. 섭리요? 네. 순리. 네. 이 순리를 어기면 결과적으로 큰 낭패를 본다. 그래서 제가 뭐 인생을 논할 정도로 잘 살지 않았고, 인생을 논하고 좋은 말씀으로 미화할 정도의 그런 학식이나 지식은 없지만, 제가 살아온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과거에는 못 모르고 전부 다 내가 총칼 없는 전투를 하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꼈어요. 뭐 이 인생은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렇죠. 이 희노애락을 순리 속에서 가져라. 저는 그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살고 있고요. 저는 왠지 좀 짐작이 가요. 저도 뭐냐면 진짜로 억지로 뭐 하지 말자. 이 순리를, 이 산상약수 같이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사실은 희노애락 중에 희하고 락이 좋은 거고 노하고 애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희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락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막 선을 넘으면 노와 애도 선을 넘게 오는 거. 그래서 산이 높으면 매가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희화애를 위해서 역주하면 그러면 골이 깊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야 기업 안 하고 저 혼자만 살면 되지만 이게 사실 딸린 가족들 그다음에 주주들 참 대단한 주주분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간이 그래도 조금만 더 쓸게요. 주주분들 중에서 그 에피소드가 좀 있잖아요. 하나만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저는 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 중에서 뭐 저가 어떻게 될까봐 주식으로 낭패를 보고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싸들고 와서 그거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본인이 가족도 못해요. 이렇게 본인이 가진 주식이 망가져요. 팔지 못하는데 돈이 없다고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 주주분이 돈을 싸들고 와서 돈을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나한테 해줄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고마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제가 정말 죽기 전까지 제 동창도 그런 동창이 있고요. 제 주변에 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면 희생 그리고 인내면 인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도 협력업체도 많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제가 굉장히 빚이 많고 그 세상 빚이 많지만 안으로 또 감사하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도와준 주주분들과 그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제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사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을 초과했는데 사실 제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다시 들으면서도 저는 뭔가가 이제 가슴에 감동이 있는 그리고 정말 바람이 있다면 사실 저는 이제 저는 MC 스퀘어 직원이 아니고 전 지분 주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제품을 되게 예전부터 대학생부터 좋아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젊은 누군가가 기업을 한다면 그렇게 편하게 돈을 벌 생각보다는 원칙을 지켜서 계속 이것이 소비자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의무도 없는데도 계속 임상을 하는 그 정신 그런 건 후세원에게도 좀 후배님들에게도 물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대기업이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좀 이 방송을 보셔서 같이 우리가 상생 같이 좀 해주십시오. 상생. 니네 그렇게 해서 35년 동안 30편 넘는 임상을 했었어? 그런 유수한 대학과 했었어? 그럼 우리랑 같이 일해보자. 이런 기회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그래도 한 1분 정도만 더 쓸게요. 오늘 방송에 사실 주저주저 하셨는데 와서 본인 인생 얘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시원한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제 허들에 제 약점, 저의 어두운 곳을 이렇게 파헤쳐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저희 MC 스퀘어를 저희 GMC를 좀 더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아쉽지만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2부 MC 스퀘어 대표 임명연 회장님과의 가진 시간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